네, 안녕하세요. 청해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직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고 어떤 걸 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이직,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다른 회사로 이제 옮기고 싶다,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분들께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과연 그 회사가 메리트가 있는가. 그 메리트라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퇴사하고자 하는 이유, 뭐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뭐 워라밸일 수도 있고 뭐 통근 거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, 그 이유가 이제 다음 회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가를 좀 따져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굳이 이직을 할 이유가 없죠. 그래서 그런 메리트, 내가 지금 아쉬운 부분, 뭐 부족한 부분, 그런 것들이 이직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가를 따져 보셔야 될 것이고요. 두 번째,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두 번째, 이직할 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회사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거는 뭐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회사에서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. 관리자에게는 당연히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고, 내가 너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상담 겸해서 좀 말하고 싶다라면은 이 이야기를 지켜줄 만한,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만한 믿을 만한 동료에게만, 직장 동료에게만 이야기하셔야 돼요. 관리자에게는 절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제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,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. 안 좋은 케이스였는데, 이제 어떻게 했냐면, 제가 10월쯤에 10월쯤에 제가 이직을 12월쯤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할 것이다 라고 10월쯤에 저희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직할 회사를 못 구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거의 퇴사를 당했죠. 12월 말쯤에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7, 8개월 정도를 제가 구직 활동을 했어요. 뭐그 기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산업안전기사도 취득하긴 했지만, 그 7, 8개월이 사실 막판에 가니까 정말 힘들었어요. 거의 제 인생 최대 암흑기였고, 모아놨던 돈도 다 떨어졌고, 그 다음에 막판엔 정말 심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졌던 시기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. 그 7, 8개월. 결국에는 이제 제가 잘못을 한 것이죠. 다음 가야 될 회사, 갈 수 있는 회사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, 이제 제 딴에는 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이제 퇴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일할 사람, 후임자를 좀 정해서 인수인계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을 좀 달라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일찍 이야기했는데, 제 착각이었죠. 어쨌든 회사는 회사고 저는 저였기 때문에 회사는 그런 것을 뭐 봐주고 뭐 이해해주고 절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. 가뜩이나 이제 그때가 거의 12월이 넘어가면은 1년이 거의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 퇴직금 문제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인사 쪽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 입장에서 또 할 말이 없죠. 왜냐면은 어쨌든 10월에 이야기한 다음에 뭐 이직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준비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면접도 막 보러 가야 되고,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겠죠. 예. 그런 상황을 회사가 어떻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.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몰랐죠.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좋은 말로는 순수했고, 좀 나쁜 말로는 멍청했다. 너무 몰랐다. 예,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, 퇴사가 아니 그러니까 이직할 회사가 정확히 정해지지
안 왔다면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. 이직할 회사가 정해진 다음에 회사에 이야기한다. 그 회사라는 것은 네, 뭐 관리자 정도 되겠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어쨌든 뭐 제가 다녔던 회사니까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한 2주 정도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.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저 오늘 퇴사할 건데요. 혹은 내일 퇴사할 건데요. 아니면은 아예 안 나와버려, 회사에. 안 나와버리고 전화로 나 이제 이 회사 그만 다닐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, 모르겠어요.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죠, 이것도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회사 간의 인사 담당자들이 좀 네트워킹이 또 돼 있기 때문에, 그렇게 마무리가 안 좋으면은 그 인사 담당자 네트워킹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무리는 좀 인수인계 기간을 한 2, 3주 정도 주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 회사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부족한 부분을 다음 회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가, 메리트가 있는가,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직할 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회사에 이야기를 해라. 내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모르게 해라. 두 번째였고, 세 번째는 예의가 있으니까 그래도 업무 인수인계 될 수 있는 기간을 한 2주, 뭐 길면 3주 정도로 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,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, 뭐 이 취업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. 상황이 더 안 좋을 텐데, 지금 이 상황에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, 그다음에 준비 많이 하시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으로 잘 이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